오늘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다소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거래일 연속 상당히 큰 폭으로 급등을 했었죠. 오늘은 1157원 80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외환 시장의 동향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하는지 오늘 또 특별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이슈진단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달러 강세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라는 시각이 시장에서는 우세하던데요. 이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일단 지금 현재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 강세 흐름을 보실 때는 일단 달러 인덱스 지표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먼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1년 5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던 것들이 이제 추세적으로 좀 상승적으로 움직임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흐름은 이미 시작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FOMC 회의 이후에 그 QE3와 관련해서 그 양적 완화 규모가 이제 연내에 종료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또 최근 달러 강세 기조를 좀 올라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6거래일 정도 그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97엔대 후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지금 외환 시장의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연준이 9월 FOMC에서 QE3 규모 자체를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강세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주요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뭐 특히 25일 5월 내구재 주문을 필두로 해서 4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5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 그리고 27일에는 5월에 개인 소득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 28일에는 6월 미시건 소비 심리 지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지표들 중에 개인 소득이나 소비, 뭐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미국 경제 지표 중에 이제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이 양호하게 나온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이번 주 달러 강세 기조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 지표와 관련된 부분들은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경제지표 발표 이외에도 이번 주 연준 총재들의 이제 언론 발표들이 좀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피셔나 네커 같은 맥파 쪽 그 총재들의 발언들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노가트 총재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이제 연준의 그 QE3 축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총재들의 의견 자체는 FOMC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냉키가 얘기했던 부분들의 당위적인 입장을 좀 고수해주는 쪽으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달러 강세 흐름이 안만하게 올라가는데 이번 주 해주는 역할을 할 거라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기조는 이미 시작이 됐고 이번 주에 나올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경제 지표가 달러 강세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달러 강세가 나타났을 때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과거의 사례와 지금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브렌트 우주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80년대와 90년대 두 번째 달러 강세가 나타났던 구간이 있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1970년도에 그 두 번째 석유 파동이 있으면서 그 미국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보커가 상당히 고강도의 긴축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달러 강세 흐름의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그 폴 보커 연준 의장이 79년도에 취임을 했었는데 그때 기준금리가 11%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80년과 81년 2년에 걸쳐서 이제 기준금리를 20%까지 인상을 시켰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가 안정 그리고 높은 시세 금리를 바탕으로 달러 강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80년대부터 84년까지 약 5년간 계속된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990년대 중반에 달러 강세장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때 당시에는 IT 혁명과 뭐 금융산업 호황에 따라서 그 생산성 증대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성장 저물가의 그 당시 미국의 신경제가 하나의 큰 트렌드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좀 유입을 하는데 촉발시키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기간 중에 94년 멕시코를 시장으로 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등등 그 신흥국의 금융위기가 발달을 했었기 때문에 이들 통화의 급격한 통화 절하가 오히려 또 달러 강세의 또 다른 재료로 됐던 부분들이 이제 90년대 중반에 달러 강세의 국면의 원인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80년대, 90년대 달러 강세 국면이 지금 현재 국면과 동일시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세 번째 강세 국면은 이제 80년대, 90년대와 좀 다르다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물가 수준이 상당히 낮고 또 금리 인상은 더디게 좀 이뤄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0년대와 비교해서는 지금 기초수지가 연초 이후에 적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좀 추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다르게 지금 외국의 그 자금을 차입하는 의존도가 상당히 많이 낮춰진 부분들이 있고 또 외환보유 쿠션 등 정책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볼륨들이 상당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80년대와 90년대와의 흐름은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달러 강세 국면 자체는 이제 선진 시장의 경쟁력 회복에 우선을 두고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기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경제 회복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뭐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더디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오히려 일본과 유럽에 비해서 경제 속도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 2000년도 초반에 달러 약세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미국의 경기 회복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데 큰 일조하는 계기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과거의 사례와 달러 강세 현상 비교 분석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입니다. 물론 지금 엔화 약세 속도가 많이 둔화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향후에 엔화가 추가 약세가 진행이 된다면은 글로벌 외환 시장의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엔화 그 흐름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작년 9월 이후에 그 엔화가 20% 정도 절하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엔화가 그 약세로 돌아섰던 이유들은 이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망감들이 속도 조절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본 정부나 그 일본 중앙은행 간의 공조와 실행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그 일본의 금융 완화 과정에서 그 약세 행보를 좀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크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본의 통화 가치나 뭐 인플레이션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 일본의 실화 환율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20% 정도 더 절하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그 엔화 유동성이 또 많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또 유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엔화 약세에 점화를 시키는 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지금 현재 일본 증시가 상당히 고점으로 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도 있고요. 장기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가계의 그 자산 구성 자체가 이제 해외 일변도로 좀 바꿔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일본의 그 엔화 약세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뭐 일본과 관련해서 엔화 흐름 자체는 이제 지난번 23일에 있었던 그 일본 자민당이 일본 도쿄 도의회에서 압승을 거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아베노믹스에 대한 회의론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 국민들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그 미국의 주택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시그널이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글로벌 그 달러가 그 강세 흐름으로 가는데 더 힘을 얻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그 엔화 흐름 자체는 이제 100엔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밴드는 97에서 100
100엔 정도 밴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이 97엔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 주 내에 달러 강세가 또 강화됨에 따라서 엔화가 100엔대를 상승을 돌파하는 시도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추가로 엔화 약세가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흥국 쪽에서 중요한 것이 달러 대비해서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금이 또 이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까요? 일단 당분간 그 외국인 자금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에서의 자금 이탈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달러화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뭐 유로화 위기를 겪고 나서 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새로운 세 번째 강세 국면에 진입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예정했던 수준 대비 절반 정도 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뭐 엔화 약세 이런 글로벌 통화 구도 재편 과정에서 그 신흥국 주요 통화는 간접적으로나마 그 평가 절하 압력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신흥국 시장으로 유입했던 뭐 글로벌 유동성이 달러 강세 기조에 따라서 번국으로 좀 한류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본 수지가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뭐 엔화 약세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신흥국 증시 특히 우리나라도 역시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지 여쭤보겠는데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60원을 상향 돌파한다면 상당히 주식시장에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하셨었고요. 또 당국에서도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1,160원을 넘어섰거든요.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24일 고점을 뚫기보다는 좀 이번 주는 좀 숨고르기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 당국이 이제 개입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도 경계감으로 작용하는 하나의 요인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수급 부진에 따라서 좀 부진한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과 더불어서 좀 내성을 갖는데 중기화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뭐 외환 흐름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면 상당히 저평가 구간에 진입한 흐름이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바닥 신호 특히 사야 된다는 그런 확신의 신호가 아직까지는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관망하는 전략이 이번 주에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외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은 대신경제연구원의 문남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